안녕하세요. 피부가 알고 싶다의 닥터성입니다. 이번 방송은 어떤 피부가 잘 타나,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방송을 하게 됐냐면, 최근에 여름철이고 사람들이 피부가 이제 어두워지는 거, 구릿빛으로 변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약간 두려워해요. 예전에는 약간 구릿빛 피부가 건강의 어떤 상징이라서 피부를 일부러 고의로 태닝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최근에는 그런 태닝하는 사업이 거의 다 망했어요. 물론 뭐 남반구에 맑은 날이 별로 없고 이런 데는 일부러 태닝을 하려고 막 햇빛을 받고 막 이런 어떤 백인들도 있지만, 최근에 한국에서는 피부가 하얀 걸 선호해요. 특히 아시아 계열, 동남아나 이런 쪽은 미의 상징으로서 어떤 피부가 하얗다라는 걸 되게 강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태닝도 화이트 태닝이라서 뭐 이름 조금 다르게 해갖고 약간 뭔가 다른 걸 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실제로 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최근에 여름철이고 해수욕장도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들로 피부가 탈까, 어떻게 하면 피부가 더 많이 타나, 막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을 할 텐데, 이번 방송은 어떤 피부가 쉽게 타는가, 그리고 물론 그 쉽게 타는 피부를 만들지 않으면 피부가 조금 덜 타겠죠. 예,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잘 들어두시면 앞으로 피부가 이러이러한 원리로 태닝이 되는구나, 이러이러한 피부는 태닝이 쉽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 잘 끝까지 들어주시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피부가 잘 탈까, 태닝이 잘 될까? 우선 피부에 태닝이 되는 이유는 뭘까를 한번 보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외선은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UVC, UVB, UVA로 나누어지는데, UVC는 보통 성층권을 통과할 때 오존에 걸려서 지면에 거의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에 주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면 UVB와 UVA예요. UVB는 주로 겨울철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구와 태양이 가장 멀어지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때는 UVB가 지구에 실제로 도달하는 게 거의 없어서 지면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실제로 여름철에는 굉장히 지구하고 태양까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많이 도달하는데, 반대로 대기 중에 습도가 높아서 UVB는 대기 중에 많이 반사되고 흡수되고 그렇게 돼서 지면에 많이 도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철에는 UVB의 지수가 높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지수라고 얘기하는 거는 여름철이나 일반적인 계절에 남중고도, 태양이 가장 높게 떴을 때 UVB가 지면에 도달해서 복사되는 양을 측정한 수치를 자외선 지수라고 하는데, 겨울철에는 대부분 되게 낮아요. 대부분 여름철에 굉장히 높고요. UVA는 계절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물론 UVA도 겨울철에는 약간 거리가, 지구하고 태양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양은 줄어요. 그나마 계절이나 습도에 가장 영향을 덜 받는 게 UVA인데, UVA는 도달 거리도 굉장히 높고요. 그래서 요 세 개가 이제 자외선이고, 실제 태닝을 일으키는 애들은 UVB와 UVA예요. UVA와 UVB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보면, UVB는 자외선 조사가 피부에 맞는다고 해서 막바로 피부톤이 이렇게 어둡게 바뀌는 게 아니고, 맞고 하루 이틀 지나야지 피부가 까마잡잡하게 변해요. 검게 변해요. 즉각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요. 즉 딜레이드 태닝이라고 하죠. 그와는 반대로 UVA는 자외선이 피부에 조사되자마자 즉각적으로 태닝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도 태닝이 쉽게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스키장 같은 데 가면 지면에 눈에 반사돼서 피부에 닿기 때문에 쉽게 태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적인 변화 때문에 스키를 많이 타고 그날 이제 집에 들어오면 피부가 많이 까매져 있어요. UVB는 그날 막바로 잘 확인이 안 되고 며칠 있어야지 확인이 돼요. 그리고 UVB는 주로 여름철에만 많이 높게 되고, 겨울철에는 UVA만 주로 메인으로 작용한다. 여름철에는 둘 다 작용하고요. 요거를 알고 있어야지 태닝이 뭐에 의해서 되고 어느 계절에 영향을 더 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햇빛이 피부에 도달할 때, 빛이 도달하면 그 빛의 중에서 어떤 빛이 어떤 파장대가
어떤 퍼센트를 이룬가를 보면요. 빛 중에서 가시광선이 51.1%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이 43.9%로 거의 가시광선이랑 유사해요. 이 적외선은 가시광선과 상당히 유사할 정도로 비율이 높아요. 반대로 UVA나 UVB 같은 자외선은 퍼센트가 어떻게 0.4, 3.9로 굉장히 낮죠. 실제 햇빛이 도달할 때 피부 표면에서의 빛의 성분 중에서 자외선이 이루는 토탈 양은 4%가 조금 넘을까 말까 할 정도로 미미해요. 근데 얘가 들어오면 뭐냐, 피부 밑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특히 아토피 환자는 굉장히 안 좋아지고요. 보통 아토피 환자가 피부 밑에 염증 상태가 T림프가 평소 안정적인 상태는 T헬퍼 셀 1이라고 하는 이제 T림프가 주를 메인을 이루다가 이런 애들이 들어와서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게 되면 T헬퍼 셀 2로 전환이 일어나요. 그럴 때는 때로는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가 고를 때고, 평소 T헬퍼 셀 1일 때는 뭐 프로토픽이라든지 엘델 같은 타크리리무스나 피에크로리무스 같은 걸로 약간 컨트롤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토피는 T헬퍼 셀 1과 2로 왔다 갔다 하고 일반인하고는 조금 달라요. 일반인은 이제 T헬퍼 셀이 없는 상태가 제로 상태가 가죠. 그래서 보통 처음에 나타날 때 T헬퍼 셀 1으로 갔다가 제로로 갔다가 1으로 갔다 제로로 갔다 하는데, 얘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1과 2로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하여튼 뭐 이런 자외선이 아토피 환자에는 굉장히 안 좋고, 건선 환자에도 염증을 좀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건선 환자들이 자외선 받고 있는 상태에서 상태가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제 어떤 염증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뭐 그때그때 맞게 치료를 하겠지만, 요런 염증 그때그때 맞게 치료를 하겠지만, 이런 자외선이 피부 밑에 상태를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UVA는 즉각적인 태닝을 일으키고 UVB는 지연성 태닝을 일으킨다. 그래서 이런 여자분 같이 햇빛을 이렇게 맞고 있으면 얼굴 다 타겠죠. 뭐 좋을 건 없습니다. 그리고 UVB 같으면 DNA 변성을 일으켜요. 그래서 UVB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표면에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서 UVB가 지면 이 피부 밑에 데미지 손상을 주는 걸 막기 위해서 빨리 이 위에 막 멜라닌을 만들어 꺼멓게 만들어요. 왜? 그러면 자외선이 위에 상단에 걸려서 피부 밑이 보호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UVB나 UVA가 들어와서 피부 밑에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되면 그 주변의 환경이 뭐예요? 산화 환경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피부에 안 좋다, 몸에 안 좋다 해가지고 최근에 항산화 물질 관련된 약들을 먹기도 하고, 그 항산화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지는데요. 그런 것들이 얘네들이 반대적으로 산화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호하려고 우리가 건강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떤 피부가 잘 타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계속 해드릴게요. 어떤 경우에 피부가 잘 타나, 우선 맨 위에 거는 이제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우선 각질층이 얇은 사람, 각질층이 얇으면 밑에 신호를 많이 보내서 위에 색깔을 많이 만들려고 해요. 왜? 피부 위에가 많이 손상을 받기 때문에 내 몸을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니까 산화 환경에서 탈피하려고 그 멜라닌을 자꾸 만들게 돼요. 그래서 멜라닌을 때로는 항산화 물질이라고 하는 게 내 피부 밑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혈관 확장이 심한 사람도 갈색으로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대부분 홍조 있는 사람들이 갈색 변화가 빨리 와요. 왜냐하면 혈관은 자외선이 도달하자마자 그걸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피부 표면에 멜라닌을 많이 만들게 되고 신호를 많이 줘요. 멜라닌 세포에 빨리 색깔을 만들어서 내 혈관이 손상을 받고 있으니까 빨리 보호해줘 라고 해요. 실제 자외선이 진피까지 도달하게 되면 그 주변에 단백질 분해 효소들 일으키는 물질들이 증가하면서 혈관에 손상이 오게 돼요. 그러면 빨리 손상이 되고 홍조가 더 악화되기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 막으려고 피부 표면에 색깔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땀이 많은 사람도 피부가 빨리 타요. 이건 뭔 말인가? 우리가 마른 사람은 실제로 자외선이 도달할 때 피부 태닝이 많이 안 돼요. 왜냐하면 마른 사람은 피부 표면에서 굴절 반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투과율이 되게 떨어져요. 실제로 피부 밑으로 내려오는 자외선량이 굉장히 감소하게 되는데, 물기가 촉촉한 사람들은 투과율이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피부가 약간 까맣게 변해요.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이 또 이렇게 물어봐요. 피부가 건강한 사람들은 대부분 얼굴이 좀 까마잡잡한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피부가 건강한 사람은 반대로 수분 간직량이 어느 정도 뛰어나다는 얘기고, 이 말은 자외선이 도달했을 때 투과율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각질층이 얇은 사람은 위에서 막는 양이 없어서 투과율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마른 사람들은 반사굴절이 많으니까 투과율이 떨어져요.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피부가 더 잘 타는 건 앞에 설명해 드렸어요. 왜 그래요? 여름철에는 UVA와 UVB가 다 양이 늘어나는데 겨울철에는 UVA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즉각적인 태닝도 증가하고 딜레이드 된 태닝, 즉 하루 이틀 지나서 오늘은 해수욕장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밖에 돌아다니지도 않는데 왜 까매졌지? 어저께 해수욕장 갔다 온 게 그 이후에 이틀 3일 후에도 더 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철에 해수욕장 가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바닷물에 반사되는 자외선 양이 늘어날 거고, 깨끗한 모래사장에서 반사되는 자외선 양이 늘어날 거예요. 겨울철엔 어때요? 스키장에서 스키를 많이 타면 땀이 날 거고, 땀이 많이 나면 자외선의 투과율이 높아져요. 그 다음에 스키장에 눈이 많으니까 자외선이 당연히 반사돼서 피부에 닿는 자외선 양이 늘어나겠죠. 거기다가 겨울철 자외선은 주로 UVA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그날 운동을 많이 한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얼굴이 까맣게 타 있어요. 왜? UVA 때문에 즉각적인 태닝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런 것들이 여름철이 겨울철보다 피부가 더 잘 타고, 요런 것 때문에 겨울철에도 태닝이 될 수 있다는 걸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 처음에 요 두 개를 빼고 설명을 했는데, 왜 두 개를 빼고 설명을 했냐면 자외선 차단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긴가민가, 부곡부곡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외선 차단제에 특히 유기 차단제 같으면 파라벤이라든지 벤조펜, 옥시벤존 같은 것들이 피부에 엄청나게 큰 독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선 피부에 데미지를 많이 주는 걸 떠나서, 보통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실제 효과가 어느 정도 가느냐, 우선 효과를 바라보려면 바른 다음에 30분이 지나야지 효과가 나타나요. 바른 다음에 효과가 얼마나 가냐?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가 유지돼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독성 성분들이 고리형 구조들이 다 선형으로 풀리면서 실제 피부에 손상을 주기 시작해요. 근데 이 위에다가 자외선 차단제를 더 바르게 되면 그 독성 물질들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고 피부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선생님마다 다르고 WTO 권고안에도 덧바르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덧바르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벼운 물 세안 해가지고 자외선 차단제 씻은 다음에 발라라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물론 이건 선생님마다 달라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밖에 외출을 했다고 쳐요. 그리고 그날 땀을 흘렸어요. 땀을 흘리면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가 훨씬 짧아져요. 왜? 분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 자외선 차단제 유기화합물 분해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지속되는 효과가 굉장히 짧아져요. 물론 무기화합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땀을 많이 흘린 곳에 가서 그 효과가 떨어진 상태에서는 그 자외선 차단제가 어떤 효과를 발휘하느냐, 보습 효과와 비슷하게 피부 표면을 약간 촉촉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뭐냐, 아까 전에 말했어요. 피부 위에 물기가 있으면 자외선 투과율이 높아져서 피부의 태닝을 잘 되게 해줘요. 즉 맨 처음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피부와 마른 피부 중에 2시간 동안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피부가 태닝이 덜 되고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물론 땀이 흘리면 1시간도 채 효과가 없고요. 하지만 그 효과가 없어진 1시간 후, 2시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피부가 촉촉한 사람은 자외선 투과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얼굴 태닝이 굉장히 빨라지는데 반해서 아무것도 안 바른 사람은 피부에서의 자외선 투과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태닝 속도가 빠르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자외선 차단제가 굉장히 좋은 무기임에도 잘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무기 중에 하나가 자외선 차단제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지 잘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이거 설명을 안 했는데요. 고온 다습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피부가 많이 타는 이유가 뭘까? 한 번만 생각해봐요. 고온 다습에 있으면 아까 물기가 촉촉하니까 피부에 태닝이 잘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주 고온 다습에 있는 사람들은 피부의 각질층이 얇아요. 그래도 건조함을 못 느껴요. 왜 그러겠어요? 밖에가 고온 다습하니까 그런 걸 잘 못 느끼는데, 이 두 가지가 각질층이 얇은 사람, 그 다음에 피부 표면에 땀이 많은, 물기가 많은 사람들이 태닝이 잘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새까매요. 근데 반대로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들이 피부가 그렇게 어둡지 않아요. 한국인보다 약간 어둡거나 한국인하고 외관상 외모만 약간의 차이가 날 뿐 거의 피부색 차이가 안 나게 돼요. 그래서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태닝 때문에 더운 날에도 긴팔을 입고 다니고 막 그래요. 오늘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면 피부 태닝이 잘 되는 환경이나 어떤 상태를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내가 태닝이 안 되게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된다. 당연히 어떻게 돼요? 그날 많이 움직였다, 땀이 많이 난다, 마른 수건을 가지고 다니면서 항상 얼굴을 톡톡 건드리면서 닦아줘야지만 태닝 되는 가능성을 낮춰요. 그리고 뭐 근처에 너무 더워서 물생활을 했다, 물 얼굴에 바르고 다니면 까맣게 변하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줘야 되고요. 운동하는 선수들도 마찬가지. 얼굴이 타는 게 너무 걱정된다, 수시로 얼굴을 닦아줘야 돼요. 마른 수건을 항상 들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도 있다는 거. 예, 이번 방송 들었으면 뭐 생활에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도 더 재미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 구독 꼭 잊지 마세요.